제가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암의 채식이 좋으냐? 뭐 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카톡을 띄엄띄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제가 이제 채식을 이제 널리 알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비슷하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래서 한 3일째 됐던 날인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누가 안 걸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응,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주 정말 단짝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제가 이제 중학교 이제 서울로 전학이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지방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서울에 인구가 정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부터는 서울에 이제 숫자가 나가야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학이 안 돼가지고 저희 부모님 먼저 오시고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예. 예. 아, 그래요? 여기. 예, 예,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 집에서 이제 한 6개월인가 이제 생활한 적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암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 책들도 이제 틈틈이 모아놓고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문헌들을 읽거나 이러지를 못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친구가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저도 이제 나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나는 이제 굶는다. 이제 굶는 게 최선이다. 나라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져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암은 이제 굶으면은 대부분 죽는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을 이제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굶거나 죽으려고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암에 치유된 사람을 몇 명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토파즈라는 이제 메커니즘이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굶어서 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메커니즘이.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효모를 이용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친구는 이제 그런 쪽의 배경이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쨌든 이제 친구한테 이제 단식원 같은 데 가서 좋은 데 알아봐가지고 가라 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좀 책들을 읽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암에 대해서 다른 이론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구나 그러는 걸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암의 예방과 치유고요. 이제 이렇게 떨리지? 좀 떨리시죠? 에어컨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그 구조라든지 관계, 복잡한 상호작용 이런 게 밀접한 그런 것들을 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은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외부는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 이 내부에는 외부와 특이적인, 독립적인 그 자체 내 어떤 시스템들이 있어요. 많이 흔들리시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시스템 내부와 외부는 경계가 있죠. 그죠? 경계.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부와 환경, 외부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시스템은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 여부에 따라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래요. 이 고립계는 에너지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고 물질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는 이런 거를 이제 고립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단열된 어떤 컵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뚜껑을 닫아 놓은 단열. 그러면 이제 열이나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밀폐계 또는 닫힌 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물질의 이동은 없어요. 하지만 에너지의 이동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얇은 컵에 뚜껑을 덮어놨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담았을 때 뜨거운 물이 열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는데 물질은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닫힌 계 또는 밀폐계다. 또 물질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개방계라고 그러죠. 그죠? 이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포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포는 시스템적으로는 개방계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물질을 이 세포의 바깥, 세포벽이나 세포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열린 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은 이 내부와 외부, 시스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주는 이 경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포의 경우는 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서 이 머리 부분은 극성, 그러니까 자석에 있는 N극처럼 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꼬리 부분은 극성이 없어요. 그냥 자성이 없는 쇠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성 머리와 꼬리, 극성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전자기적인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극성들은 극성끼리 이렇게 쭉 머리가 이렇게 내밀어져 있고 무극성은 무극성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극성이 바깥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생명체가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보통 태어나는 그 아기들은 95%가 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뭐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수정란 상태에서는 99%가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청년들은 한 70%, 그리고 노년기에 이제 사망 수준이 됐을 때는 65%. 이제 그래서 노화라는 거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정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바깥쪽은 물이고 세포 내부도 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주머니라고 볼 수 있죠. 세포라는 물을 담은 주머니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중층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끼어 있는 거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들이 이 막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커지면 이렇게 터질 수 있잖아요. 그죠? 터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포 막 사이에는 단백질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 물질들이 결합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적으로는 세포는 원래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원생 생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있는데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는 여기에 보면은 보통 핵막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차이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단위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세포당 평균적으로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의 발전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이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해내는 에너지가 90%라고 그래요. 거의 89%, 9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한 10%, 11%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이렇게 변화를 해나갈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의 생성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암의 발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물은 2 곱하기 10의 10승계 뭐 이렇게 이제 크기들이 이제 있는데 이 세포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은 50쪽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세포는 아주 크기가 작지만 그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개수를 보면은 그 하나의 세포는 결코 작은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세포 하나의 물 분자는 대략 6 곱하기 10의 13승계 6 곱하기 10의 13승계면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거의 100조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 안에 100조 개나 되는 물 분자가 있고 또 뭐 유전자는 10의 9승계 그러니까 1000만, 1억, 10억 개가 있고 또 단백질은 100억 개 뭐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들은 분열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전담을 하는 거죠.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사회 조직하고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환기 좀 시킬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뭐 이 직업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뭐 선생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운전기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택배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역할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직업을 가지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처음에 세포는 기능이 분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고
두 개가 네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분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 위치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이 처음엔 둥근 상태에서 점점 그 기능에 맞게 다양한 모양으로 크기로 변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일 세포와 다세포,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세포들이 하나의 세포로 존재했다고 그러는데, 진화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개의 세포로 가진 다세포로 됐어요. 그러면 단일 세포와 다양한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그 세포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들 간에 서로 기능이 상반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세포는 열을 올리는데 하나의 세포는 온도를 낮춘다거나, 또 하나의 세포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신호를 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는 신경계고 또 두 번째는 내분비계예요. 신경계는 즉각적으로 신호를 주고, 그래서 내분비계는 2시간에서 이틀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신호를 전체 세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인체는 216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기능이 제각기 다른. 그런데 그러한 조직들은 조직 내에서 긴밀한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갭정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포와 세포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어요. 통로가 있어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이온이나 작은 분자들, 또 ATP는 이제 생물학적인 에너지 단위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화폐와 같은 거죠. 공용 화폐예요. 모든 생명체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원 지폐를 쓰고 미국에서는 달러로 지폐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과 달러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생명체는 안 그래요. 생명체는 ATP라는 공통의 화폐 단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도 ATP라는 에너지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제가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미생물, 박테리아 또 ATP라는 에너지를 써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포와 여기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세포 하나와 세포 하나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와 세포 하나 사이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를 이제 갭정션, 이렇게 통로가 연결해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세포들이 있는데, 이 다른 세포들도 서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세포로 되어 있는 생명체들은 각각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그 기능이 분화된 조직들 사이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세포가 모아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은 하나의 이런 막으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막들이 둘러싸서 각각 기관의 막을 둘러싸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진화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아주 오랜 옛날, 100만, 1000만, 1억, 10억, 15억 년 전에 처음에 진핵세포가 나왔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세포 간 신호 전달 매체가 점점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등한 생물로 갈수록, 우리 인간처럼 고등한 정신적인 기능을 하고 이런 생명체로 갈수록 세포와 세포들 간의 긴밀한 그런 신호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단순하게 복잡하게 그냥 없는 일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세포가 하나의 통일된 어떤 목적성을 가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돕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자면 인체의 정상 조직은 모두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체 조직은 모두 네 가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이라는 네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상피 세포층은 문자 그대로 상피, 위에 어떤 조직의 가장 바깥에 있는 층이에요. 그리고 그 상피 세포층 밑에는 그 기저막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예. 되는구나. 상피세포층 위에는 기저막이라는 게 있는데 상피세포층은 피부와 같이 신체의 외부 커버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소화관이다 그러면 소화관 안쪽에 있는 가장 바깥층 그게 이제 상피세포가 되겠죠. 그리고 상피세포 밑에는 기저막이라고 해가지고 세포에서 분비된 단백질이나 이런 게 끈끈한 어떤 그 골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피 세포들은 아래에 특화된 기저막하고 그 아래에 이제 평활근 근육 세포가 근육 조직들이 이제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상피 세포들이고요. 상피 세포들에서 분비된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기저막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피 세포들이 있고 기저막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내장에 상피 세포들이 있고 밑에 기저막들이 이렇게 단백질들이 상피 세포하고 요 밑에 있는 세포들이 분비된 단백질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상피 세포는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어서 소화관 내에서도 있고 호흡기관도 가장 바깥쪽은 상피기관이고요. 또 췌장 같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잖아요. 그 분비되는 가장 바깥층 그런 것도 이제 상피 세포로 되어 있고 또 위장 같은 것도 이제 가장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상피 세포들은 밑에 있는 세포들을 보호를 하죠. 그래서 상피 세포들 예를 들어서 위 같은 경우는 점액을 이제 분비를 해서 강산성을 방어하는 그래서 방어를 하면서 밑에 있는 세포들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피 세포들은 항상 외부 물질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장 같은 경우는 상피 세포가 6일마다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매 분마다 수백만 개의 상피 세포가 장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세포는 50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는 세포는 50조개의 1000배가량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이 수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50조개의 10배, 500조개가 매년 만들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만들었다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암세포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암 환자의 80%는 상피세포에서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이 세포층 안쪽에서는 생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상피 위에서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암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피는 계속해서 만들었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피에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밑에 있는 기저막 아래쪽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그 암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상피에서 생긴 암세포가 뿌리를 뻗어가지고 밑에 기저막으로 뿌리를 뻗어나갔을 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녀석들까지
암이 이제 퍼져나갈 때, 그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니까, 상피는, 캐버티, 그러니까 관, 채널의 벽을 따라서 있는 세포들의 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의 외부 커버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가장 흔한 암인 상피 세포종이 발생하는 곳이고, 서구에서 암 환자의 80%는 상피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피부, 유선, 그러니까 뭐 유방암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이자, 췌장, 또 폐암, 또 간, 그러니까 난소, 담낭, 방광암, 입, 식도암, 뭐 위, 소장암, 대장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대부분의 암들은 대부분 상피세포에서 유래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피세포도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대로 이 상피세포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편평 상피세포암, 그러니까 편평하다 보니까 상피세포가 편평한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상피 중에서 아래에 위치한 세포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상피세포들에게서 발생한 암, 뭐 피부나 아니면 뭐 식도암 이런 것들은 편평 상피세포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한 관이나 캐버티로 물질을 분비하도록 특화된 상피세포들, 이런 거는 이제 선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액층을 분비해서 공기와 공기 이물질로부터 이제 보호를 한다. 또 위 같은 경우도 점액층을 분비해서 고농도의 산으로부터 보호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보면은 선암, 편평 상피세포암, 또 기타암 뭐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모두 다 이제 상피에서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육종 사코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은 비상피성 암 중에서는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암 환자의 1%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그래서 교원질이나 힘줄, 피부의 세포 외 매트릭스 성분을 분비하는 섬유화세포, 지방세포, 골세포, 또 근화세포, 혈관 육종 이런 것들이 육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상피성 암은 백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혈병 문자 그대로 피가 흰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적혈구에는 색소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백혈구에는 색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면 흰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백혈구인데, 거기서 이제 악성 파생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환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또 P세포나 T세포나 B세포, 적혈구, 항체 분비세포, 혈장 등에서 분분화될 세포들이 백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추나 말초신경계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손자병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이제 암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걸 알아야지 이제 암을 예방을 하든지 또 뭐 치유를 하든지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의 특성을 보면은 하난과 와인베르크인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은 이 암은 기본적으로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 성장 신호가 스스로 이제 자급자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있지만 아까 이제 세포가 분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화를 한 다음에는
세포가 더 이상 증식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정한 크기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고 딱 신호를 주는데, 그 이유는 세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 인자라는 게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세포 실험을 하면은 요만한 페트리 디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영양소를 이렇게 넣고, 영양소는 화학적으로 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세포를 넣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세포가 자라질 않아요. 거기에 뭘 넣냐면 이제 어린 소의 이제 그 성장 인자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소. 그래서 이제 성장 배지가 보통 뭐 500ml 정도면 60만 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소에서 나온 성장 물질은 요만한 병에 2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넣어야지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인체는 대부분 스스로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에서 만든 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해가지고 신호를 주면 그 성장 인자가 세포막에서 신호를 줘서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 인자 중에 하나는 뭐 우리 장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침에는 뇌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타고 뇌를 발달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애들 중에 침 많이 흘리는 애들 보면은 야, 뭐 얘 머리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을 많이 흘리면 뇌 성장 호르몬이 많아서 뇌가 이제 계속 발달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암세포는 다른 데서 오는 성장 신호를 받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스스로 성장 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토크라인 스티뮬레이션에서 자가 분비 자극을 주고, 또는 바로 옆에 있는 녀석이 만든 성장 인자를 받아가지고 바로 자기가 이제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끼리 서로 성장 인자를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식과 억제 신호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포들은 이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시면 이 갭 정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들 간에 이렇게 갭 정션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 갭 정션을 통해서는 이런 작은 이온들 또 이동을 할 수 있지만 ATP라는 에너지 단위도 이동을 해요. 이제 이 세포들의 신호 기작에 있어서 ATP라는 에너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집에 돈이 있냐 없냐는 그 집안의 어떤 대부분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어떤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죠?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또 의료적으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죠? 또 의식도 변화를 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에도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포들도 ATP의 수치에 따라 가지고 이 세포 내에 있는 신호들, 셀 시그널링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신호의 전달 매체는 ATP예요. 인산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들이 이 세포막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신호 수용체라고 그러죠. 리셉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성장인자들이 신호를 다양한 수용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체가 밑에 이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세포막 바깥 부분이 있고 세포막 안쪽이 있어요. 세포막 바깥쪽에 신호를 받으면 안쪽에서 형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인산기나 이런 거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단백질 이름인데 이 단백질들이 인산기를 받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단백질에게 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인산기가 여기 떨어져 나가면 여기 인산이라는 물질이 여기서 또 신호를 주고 여기서 신호를 주고 여기 신호를 주고 그래서 얘들이 핵막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유전자를 조절을 해서 메신저 RNA가 나와서 단백질을 또 발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소판 혈소판 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게 성장인자들이에요. 그래서 혈소판이 혈액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런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혈소판이 깨지면서 이 성장인자가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 찢어진 이 세포 부위에서 성장인자를 받아서 이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런 성장인자, 그로스펙터가 성장인자가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암세포들은 성장인자가 없는데 지멋대로 그냥 신호를 내보내요. 또 지가 만들어가지고 막 신호를 주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아토크라인 시그널링이죠. 자기가 성장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막 자가 분열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성장인자가 없는데도 막 자기 분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이 아포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뒤에 있는 P자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아포토시스가 아니라 아포토시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세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포 사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괴사,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거. 흔히 말하는 염증 난다 이러잖아요. 염증 나는 건 네크로시스, 세포가 네크로시스로 죽어서 그래요. 괴사를 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아포토시스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셀 데스라고 해서 세포 내부에서 외부에서 신호를 주거나 또는 내부의 어떤 물리화학적인 환경에 의해서 세포가 스스로 5개 내지 12조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 내지 12조각이 난 세포들이 옆에 있는 세포에게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토파직 셀 데스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스스로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어쨌든 이 세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가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세포가 바이러스 먹었잖아요, 자기가. 그럼 그 바이러스를 조각을 내가지고 세포 표면에다가 나 바이러스 먹었어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다가 너 바이러스 먹었네? 너 죽어 하고 신호를 줘요. 그러면 세포가 스스로 아포토시스를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유기체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포토시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사이토크롬, 시토크롬 C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녀석들이 세포 자멸 유도자인데 암세포는 자기가 이제 몸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럼 내가 몸이 이상해졌어 하고 신호를 주거나 해서 스스로 세포 자멸을 해야 되는데 얘가 신호를 안 주고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어라고 신호를 줘야 되는데 신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 그러니까 병든 채로 계속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한 복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세포들은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이유들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텔로미어라고 해서 이 염색체 끝에는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막대기 일종의 신호가 저는 있어요. 한번 분열을 할 때마다 이게 막대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막대기가 없어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못하고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그런 텔로미어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아포토시스 하는 세포, 그러니까 병든 세포가 스스로 이렇게 조각이 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포에게 흡수가 되는 거를 이야기한 거고, 또 여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시토크롬 C라는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BCL2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 5에서 12조각 정도가 나가지고 주위에 이제 흡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데스 리셉터라고 되어 있죠. 사망 수용체예요. 여기서 신호를 딱 주는 거예요. 사망 신호를 주면 얘가 알아서 분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이게 없다. 그래서 세포 배양을 해보면 세포의 개수가 이렇게 S자 곡선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정체 상태를 이뤄요. 정상 세포는. 이거는 텔로미어 길이인데 이렇게 점점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린아이의 상피인데 건강하죠.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상피세포가 잘 건강하게 돼 있는데, 이 노인계에는 상피세포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열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텔로미어를 발견한 사람인데 옥수수에서 유전자의 끝에 있는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 게 텔로미어인데 이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암도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세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양소는 혈관을 통해서 얻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자기가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이 혈관을 막 만들어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는 혈관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생성,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거나 이미 존재하는 혈관에서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기는 걸 혈관 생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염증이나 상처 치유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고형암은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 증식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제거해요. 그래서 그 혈관을 따라서 다시 암이 일정한 크기가 되면은 조각을 보내서 다른 조직 기관에 암세포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전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조직 침습과 전이를 해요. 그러니까 조직 인베이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피는 뭐 며칠 못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피에서 암이 생기는 건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밑에 있는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습.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는 이 상피 밑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상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전이가 상당히 문제인데, 전이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을 침습하고 원격 장기로 퍼져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의 90%는 전이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 암세포가 이제 여기 파란색이 암세포인데요. 1차 암세포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 혈액에 있는 이제 성분을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영양소를 계속 빨아먹죠. 빨아먹다가 커지면은 이제 암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다른 장기로 가가지고, 이거 심장이죠. 심장이니까 여기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이 다 가잖아요. 그죠? 온몸으로 다 가요. 뭐 유방으로도 가고 근육으로 가고 피부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신장으로 가고
뭐 이자, 그 다음에 장으로도 다 가요. 그래서 세포들이 여기는 이제 상피세포잖아요. 상피세포에서 이제 점점 자라다가 밑으로 이제 다시 인베이전 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이된 암세포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암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곰팡이처럼 발효를 하거든요. 젖산 발효를 하는데 효율이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거의 89%의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외에서는 11%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젖산 발효 이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서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똑같이 증식을 하려면 이론적으로는 10배 이상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 같은 데다가 이 방사능 표질을 해가지고 먹이면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곳에 많이 몰려 있겠죠. 그래서 노란색이 이제 전이된 데예요. 이 뇌는 원래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노란색이고, 이건 정상인데 여기에 있는 뭐 흉선이나 심장 뭐 이렇게 이 부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노랗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센티미터 단위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전이되는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cm일 때보다 6cm일 때 거의 3배 이상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암으로 사망하는 주된 이유가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이는 암세포가 커지면서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암세포가 생기면은 암세포를 키우지 않는 게 급선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암세포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 그게 이제 암세포를 막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런 에너지를 제한한다, 리미트, 제한시키거나 차단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치유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직접 인터뷰한 사람들도 몇 명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체세포 돌연변이설하고 조직 형성 장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할까 해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네.